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 가을 날씨,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랑 인사드리게 되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그 TV를 통해서 익숙하신 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입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최인호 우리 수석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정직하고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인호 수석 대변인께서 공식 브리핑을 하실 때는 이런 사투리를 이 정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친숙한 친정TV라고 사투리를 마음 놓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마이크 체질인데요. 또 이렇게 편할 때는 조금 억양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공식 그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편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수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인호 수석 대변인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전 2패입니다. 그렇죠? 4전 2승 2패. 5전 2승 3패. 그렇습니까? 처음에 제가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예. 보궐선거 빼면 2승 2패입니다. 하여튼 제가 초구조사는 4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부산 사하구 갑에서 정말 어려운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곳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노력하셨던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20대, 21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17대, 18, 19대 낙선을 하신 건데 18대는 제가 알기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당이 이제 분열이 됐고요. 분당이 됐죠. 그래서 출마할 명분이 없다. 나름의 항의의 표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출마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9대에 또 용기 있게 그렇게 도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온 그러한 정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국내 언론비서관을 하셨었죠. 네. 예, 그렇게 그런 경력을 역임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그렇게 다가가고 계시는 우리 최인호 수석 대변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제가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앞으로 자주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맹탕 국감이다 이렇게 질타도 있는데 우리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번 그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번 평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당은 애초에 이번 국감이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나름 그 목표에 답게 여러 상임위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더 매섭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 당 의원들은 열심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 공세까지 이 특검 아니면 주장할 것이 없는 그런 맹탕 국감, 재탕 삼탕 국감, 무대책이고 무책임한 그런 국감을 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국감을 지나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행국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국감처럼 역대 그렇게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국감은 없었지 않았나 싶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시간이고 또 민생의 시간이고 그래서 국민의 시간이고 오히려 보면 야당이 득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야당의 무대책, 무기력, 무책임한 이런 산무 국감 때문에 자신들의 지지율만 더 하락하는 그런 형국이 됐죠. 어제도 유상범 의원이 아주 그 무책임한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 당이나 저희 당 인사 5분을 거론을 하면서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1시간 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김진표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좀 지긋하지 않습니까? 네, 오선 의원이시고요. 예, 그런데 네, 70년생으로 나왔고요. 동명이인이시고. 김진표 의원님 좋으시겠습니다. 갑자기 한 몇십 년 젊어지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뭐 그렇게 젊어지시는 거는 별로 유쾌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김영호 의원은 50대 초반인데요. 예. 또 70대 어르신으로 둔갑을 했고요. 예. 또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 뭐 본인이 이제 뭐 언론사에 나와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또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주 분통을 터뜨린다.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박수현 우리 선배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성은 아니시죠? 그걸 대변인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유상범 의원님의 그 폭로 소위 명단에 들어있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박수현은 여성 투자자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혹시 또 박수현은 여성이다 이게 또 프레임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인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 선배님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맹이인인 줄 알면서 예, 유상범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고 심지어 보도자료로 돌렸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심도 깊은 법적 대처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유상범 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 의원에게 동맹이인인 줄 알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자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과 동맹이인인 것은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예, 요구합니다. 그럼 대변인님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은 일부러 빼놓고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군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상범 의원님 꼭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러저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요즘에 그 라임, 옵티머스, 이 자산운용회사 이 관련된 것들이 막 연일 그 언론에 대해서 필두이고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라임과 옵티머스가 뭔지 이런 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등장하는지도 잘 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수석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라임 옵티머스가 뭐 어떤 건지 어떤 개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간략하게 우선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금융 사기꾼이 중심이 되어서 일종의 로비스트들을 활용해서 금융 당국이나 금융 기관이나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인데요. 라임은 핵심 인물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또 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보내옴으로써 아주 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기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관심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만약에 김봉현 전 회장의 말 중에서 특히 이 공작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이다 라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 또는 검찰 수사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옵티머스 부분은 김재현이라는 또 금융 사기꾼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고문이나 자문 이런 분들이 다 금융당국 또는 감독기관을 이렇게 관장했던 전직 관료들이 있고요. 또 로비스트 중에는 금융기관장이라든지 또 금융감독기관 출신이라든지 또 현직에도 금품 수수를 받고 도와준 정황으로 구속도 되고 하여튼 이런 금융 사기 사건이다 하는 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사모펀드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역시 그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풀어줬는데요. 그 뒤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우죽선죽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제도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도 된다. 그렇게 타치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감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금융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좀 안 하시길래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했더니 우리 수석께서 금방 눈치를 채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누려왔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 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그것도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보장이 되어야죠. 다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진을 개편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검찰 수사팀이 김봉현 회장에게 보석 재판을 받게 해준다는 미끼로 야권 인사들에게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혐의가 없는, 예를 들면 강기정 전 수석과 같은 사람, 생사람을 잡아라 하는 공작
수사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이고 또 그 수사관이 작년에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향응 제공받은 검사와 또 여러 가지 비위와 관계 있는 수사관들이 그 수사팀에 합류까지 했다 네. 하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일부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지금은 검찰총장의 간섭 없는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법무부 장관이 권리 행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것들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네 건이 있는데요. 특히 그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는 장모와 관련된 사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직계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권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건들도 함께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 출연을 해보니까요, 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역대 천정배 장관 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두 번째 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발동을 하게 되니까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필 추미애 장관만 이렇게 자주 세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왜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만 그렇게 자주 수사 지휘를 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수석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라임 사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사실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왔던 뭐 측근 비리, 가족 비리 뭐 이런 것들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 최인호 수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김봉현의 원래의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수사권 지휘가 발동됨으로써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검찰에서의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공수처, 지금 검찰이라든지 또 전직 고위검사 출신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전직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작 수사 의혹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 공작 수사 의혹만큼은 공수처에서 담당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당장에 또 공수처로 이관이 될 가능성도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또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나 잘못된 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구가 공수처다.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동시에 절실하게 말해준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일 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최인호 수석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자주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야당은 기승전 특검이에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야당은 그동안 뭐 전매 특구로 특검 주장을 해왔는데 그 특검 주장의 근거라는 것이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다 하는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또는 아주 실력자나 권력자나
비서실장이나 과거 박근혜 정부 같으면 최순실 같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또는 그들이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게 이제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이모 행정관 정도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권력형 게이트다. 오히려 역으로 김봉현 이번에 폭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검찰 출신의 고위 검사 출신의 유력한 야권 인사.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당 소속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오히려 이거는 야권발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동안의 과도한 특검 요구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운데에 이 김봉현 옥중 폭로와 관련한 특검 요구도 오히려 특검을 하려면 지금 여야 합의하는 데만 한두 달, 그렇습니다. 1차 수사하는 데 석 달, 또 연장하면 두세 달, 최종 결과 나오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당장에 이제 궁색해지고 자신들이 이제 코너에 몰린 입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특검 주장이다. 그래서 매우 정략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서 새롭게 구성될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검은 그 법률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 통과돼야 되고 구성화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아마 저도 뭐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특검을 해서 소위 무슨 뭐 알맹이가 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이제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남아있는 정기국회의 시간에는 사실 예산 그리고 정말 국민 민생을 위한 법률의 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생의 시간인데 이것을 완전히 연말까지 정말 이렇게 또 내년 초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대검은 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였거든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하게 단죄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작 당사자들은 수용을 했는데 야당은 시간 끌기용 특검, 특히 자신의 당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특검 주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석께서 말씀 중에 이거를 비호하는 세력을 처단한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그런 전에 이제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수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비호하는 세력을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게 2019년에 사실 이 옵티머스 이 자산운용사 문제가 고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과정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 의원님들 주장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수사를 했고 그것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게 무혐의 처리가 나오자 지금 말씀이 되는 뭐 전파진흥원 또 뭐 마사회 뭐 이런 등등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공기업의 농어촌공사 투자를 하고 그 공기업이 투자를 본 일반 또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해서 대규모 사기로 이어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자산운용사를 라임 옵티머스를 비호하는 세력이 본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김용민 의원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라임과 관련된 것이고 오히려 비호 세력들 부분은
저는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대검의 입장에서의 비호 세력은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고요. 오히려 새롭게 진영을 갖출 수사팀은 철저하게 성역을 가리지 않고 지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 공정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그 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서민 국민들이 아파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진상을 잘 밝혀서 그래서 국민들의 눈물을 좀 더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느냐,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를 완화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석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야당과 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해당 상임위에서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금융 사기 사건 또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도 초기에는 여권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뭐 연루가 많이 된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권 인사라고 분류되는 그분들이 알고 보니 야권 인사였다 하는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혁전이라는 17년도 당시에 대주주로부터 이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김재현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자 의결이 이제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감자 의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한 사람이 양호라는 고문이고 그 양호 고문을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 여러 가지 행정 당국이나 금융기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호라는 분은 전혀 원래부터 우리 이 여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이현재 부총리는 한때 15년 전에 경제부총리를 한 적은 있지만 그 뒤에는 별 교훈이 없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당시 총선 후보죠. 그렇습니다. 총선 후보의 선거 유세에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유세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15년 전에 여권 인사고 올해는 야권 인사인데 그러면 이 옵티머스 사건이 여권발입니까? 야권발입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야당에서는 이 사기꾼의 옥중 편지에 저희 민주당이 여당이 감읍한다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사람의 법정 증언 그것도 주었다가 아니라 준 것으로 생각한다 정도의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감읍해서 강기정 수석을 잡으려고 했고 거기에 그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누군지 참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김봉현이든 김재현이든 간에 금융 사기꾼들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될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특히 김봉현이 폭로한 것에 법무부가 감찰로서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결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자, 얼마만큼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김봉현의 폭로는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본인이 이것을 폭로함으로써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로 사실은 한 10년 이상 또 그 정도의 형을 추가로 받을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한 그렇습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김봉현의 옥중 편지를 보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인 것이 있다면 정말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수석 대변인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얼마나 바쁘시냐면 우리 그 이 씀TV 방송 시작하기 1분 전에 나타나셨어요. 저 또 국감하러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이고 소통 창구인데 이렇게 오늘 씀TV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아주 핫한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태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아주 요점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에서 언론 비서관을 담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드리고 그 지켜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었던 정치를 19대에 다시 시작한 그런 정말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께서 좀 힘있게 그렇게 국민께 우리 당의 입장과 또 진실을 전해달라고 또 힘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